두 번째 이렇게 해주시고, 주거 환경 값을 이거 조금 뒤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주계 환경이 아니고 판매 유형. 우리 아래서 우리 범주형 변수 처리해 주는 거 다 해봤죠? 우리 뮤테이트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근데 뮤테이트 기능이 없어서 리플레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판다스의 리플레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판매 유형 이렇게 해주시고요.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2번까지 값만 있고요. 여기서 보증 증서 하고, 두 번째 값은 법원 관리 증서용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 값은 다시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또 처리해 주시고, 이번에는 판매 조건, 그 다음에 판매 유형도 판매 조건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값은 1과 2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 판매한 거, 정상 판매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압류 및 공매도 조건으로.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같이 붙여서 써줘야 돼요. 자, 처리해 주면 df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보니까 우리 주거 환경이 아니고, 주거 유형이네요. 죄송합니다. 주거 유형. 변수명이 틀렸네요. 주거 유형이고요. 주거 환경이 아니고 주거 유형이네요. 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거 주거 유형, 그 다음에 판매 유형, 판매 조건이 제대로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데이터 탐색을 하는데 데이터 탐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EDA 탐색해서 숫자로 분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처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 EDA 데이터 탐색 이렇게 처리를 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2는 우리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 탐색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치형 변수를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우징 df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기초 분석에서 배웠죠? describe 해주시고요. 이거를 처리해 주시면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쭉 분석이 돼서 나오는데, 소수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점 해주고요. 라운드, 그 다음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해주면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짧고 가로가 길면 얘를 우리가 가로 세로를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걔는 트랜스포즈해서 T로 해주면 가로 세로를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해줍니다. 변수명과 평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모형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트랜스포즈 해주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범주형 자료입니다. 범주형 변수인데, 범주형 변수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나씩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for 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전에 for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범주형 변수를 반복 처리해 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수명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카테고리 컬 features 해주고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주거 유형,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판매 유형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우리
판매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착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를 이렇게 처리해 주신 다음에 for 구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for 여기서 i가 아니고 컬럼명으로 해서 컬이라는 걸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in 해주고요. 우리 1, 2, 3, 4가 아니고 요 값들을 그대로 갖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칼 피처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땡땡 해주면 for 구문으로 처리가 되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린트 해주고요. i 값 대신에 여기는 컬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컬 값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요 피처 값들이 여기에 하나씩 차례대로 내려오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카테고리칼 변수로 임의로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하우징 df 해주시고요. 여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냐면 컬럼에서 요 값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주거 유형이 처음에 요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판매 유형이 또 들어오겠고 판매 조건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값들로 하나씩 처리해 준 다음에 value 언더바 count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카테고리로 출력을 해보면 자,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 있고 타운젠트 이렇게 해서 주거 유형은 총 5개 변수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유형 그 다음에 판매 조건도 이렇게 2개, 5개, 2개 해서 이 범주형 변수별로 하나씩 나오죠. 아니면 이걸 하나씩 여기다가 넣어서 value count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요거 하나씩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넣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for 구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해서 해준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초에서 우리가 다 배웠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우리가 수치형 변수와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로 나눠서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형 변수 그리는 방법에서 우리 이미 배웠는데 SNS, 그 C본이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G 해주고요. SNS 해주고 .fair plot이라는 걸 해주고요. 우리 housing 언더바 df 값을 다 넣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연속 변수를 일일이 쌍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게 쭉 화면에 밑에 나오시죠?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실행하는 카운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우리가 그래프 결과가 보여질 겁니다. 네, 결과가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변수들이 서로 쌍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가 가격이고요.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가격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고 연면적하고 여기 가격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가운데 값은 가격하고 가격이니까 자기 겁니다. 자기 거는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각 변수들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나타내주고 여기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거는 가격하고 연면적 간의 우리 스캐터 플롯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보는 것보다는 가격이 우리가 최종 종속 변수니까 가격하고 다른 변수들 간에 요 제일 위에 있는 요거를 쭉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X 변수하고의 Y 변수 우리 가격하고의 관계가 보여지고 이게 어떻게 선형인지 아닌지 보시면 그 전체적인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거를 좀 더 선형회계 직선 모형으로 한번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별로 우리가 선형회계 그래프로 처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필요한 변수를 넣어야 되니까 new 메릭 해주고요. features 해주고요. 우리 자료 구조 살펴보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우징 컬럼에서 여기 있었죠. 여기서 가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판매 조건까지 쭉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넣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가격은 빼고요. 자, 독립 변수만 넣어 보겠습니다. 쭉 넣고 우리 판매 조건하고 주거 유형은 범중 자료니까 얘도 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겠네요. 그죠? 연면적 품질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면적 2까지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요것도 우리 for 구문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for variable로 처리해 줄게요. in 해주고요. numeric features를 넣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린트 bar을 해주시면, 프린트 bar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래프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lt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figures 처리해 주시면 요걸 눌러보면 요 각각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사이즈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sns.regression 플러스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x값은 우리가 x값은 연면적하고 요 값들이죠. 그래서 x값은 요 값이고요. 요 값은 바로 값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라고 해주시면 차례대로 연면적하고 가격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주고, 그 다음번에 품질하고 또 가격과의 관계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y값은 우리 고정됐으니까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하우징과 df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 값만 보여지는데, 이 값에 우리가 선을 한번 그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은 여기 레그레션 플랫으로 그려질 거고요. 요거에 따라서 타이틀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 se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값을 처리해 주는데, 여기에 우리 f 값을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주겠습니다. f 값. 자, 타이틀 f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 값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바 해주시고, 이거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우리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 포매팅 하는 거, 지금 요 파트를 요거를 프린트 요걸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거를 지금 해보는 겁니다. 바 해주시고요. 여기에 다른 가격 회귀 그래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그래프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쭉 올라가 보시면 연면적, 처음에 연면적하고 가격에 따른 그래프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플롯을 이용해서 관련된 회귀직선, LM 회귀직선의 값을 이렇게 직선으로 찾아줍니다. 이거는 연면적하고 가격간의 선형 회귀직선을 찾아주는 거고요. 단독으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품질하고의 관계, 요거는 상태하고의 관계인데, 상태는 거의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회계직선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요거는 의미가 있고요. 요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 값들을 보시면서 요런 것들을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여기서 봤던 이 모형의 회계직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각각의 회계직선의 선까지 그려보면서 이 데이터 분포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구조나 또는 뭐 전처리 작업이 더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범주형 자료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코드 해서 이걸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범주형 자료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범주형 자료 그래프 해서 우리가 calcul 해주시고요. 이미 여기서 우리 데이터 탐색할 때 요거를 해봤습니다. 그죠? 여기서 해봐서 피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할게요. 이걸 갖고 오고 for 그 다음에 column name in 해주고요. 우리 categorical picture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ns.countplot 해서 해주시면 bar 플롯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 값은 우리 여기 보면 이 피처 값에서 콜 값을 주고요. 데이터는 우리 housing df 값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plot.show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면 n이 빠졌네요. count plot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포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그죠? 그래서 주거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단독 주택이 가장 많네요. 그죠? 데이터 상식적으로 보면. 네, 판매 유형은 보증 증거가 제일 많고, 판매 조건도 정상 판매가 제일 많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 값이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 이건 지우고, 훈련 테스트용 데이터 분할로 넘어가서 X값 추출해 주고요. 요거랑은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요거는 제거해 줄게요. 이제 제거해 주고도 얘도 제거해 주고. 자, 이미 우리 만들어 놨으니까 제거해 주고, X값은 요걸로 간단하게 추출해 보겠습니다. X값으로 갖고 오고요. Y값도 추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추출해 줄 텐데요. 여기서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리그레션 모형에서 우리가 R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모델이 리니어형 모델과 트리형 모델이 있는데요. 리니어형 모델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독립변수들이 표준화시키고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R 프로그램에서 레시피 할 때 그 표준화, 스탠다라이즈드 해가지고 표준화 다 시켜줬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R에서는 우리가 레시피를 이용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다 표준화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가 돼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X값과 Y값을 분류해서 데이터가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Y값을 별도로 우리가 표준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이 여기서 하나 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X값은 나중에 여기서 우리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처리가 들어갈 건데 Y값은 파이프라인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Y 추출한 다음에 여기다가 Y값을 표준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나 더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해주시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러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해주고, 여기서 핏 해주고요. 점 핏 해주고 트랜스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값을 우리가 y 값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받은 이 y 값을 갖고 와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 y 값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 y 점 info 사전에 이걸 한번 처리해 볼게요. 포메이션 값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운드 메서드에도 시리즈 형태. 그래서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한번 값을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근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 y 값을 시리즈 형태로 단독으로 갖고 오게 되면 뭐라고 뜨냐면 expect to the array, one array 어쩌고 저쩌고 막 뜰 겁니다. 자,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값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인덱스 값하고 이거를 값을 두 개로 처리해줘. 2D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값이 두 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y 값이 하나잖아요. y 값을 하나로 처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만들어야지만 표준화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값을 하나를 가지고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시켜주는지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y 값을 해주고요. 땡땡 해주고 쉼표. 행은 그대로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열을 우리가 y 값을 갖고 오는데 조금 변형을 해줘야 돼요. numpy 배열로 해주고요. 여기에 new axis라고 해서 처리해 주시면 이 값이 요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flatten이라고 F입니다. flatten 라고 처리해 주시면 요 값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플래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주고요. 요 y 값이 문제가 없게 처리가 됐죠. 이걸 한번 볼까요? y 값으로 처리를 해준 거 보시면 y 값이 이렇게 값이 확인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처리해서 넣어줄게요. 얘를 다시 또 실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또 실행하면 표준화된 걸 또 표준화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만 해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걸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처리해 주시고 요건 지워 주시고 다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돼서 어레이 값으로 최종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용 텍스트용 데이터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굳이 우리 안 봐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 전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요게 조금 복잡한데요. 요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 전 처리하는 요 코드가 요게 그대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지워줄 거예요. 자, 처음에는 6점을 해서 프리 프로세싱 해주고 얘를 세팅해 주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을 먼저 세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수치형 자료와 범주형 자료를 별도로 해 줘야 돼요. 수치형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주형 자료. 그러니까 수치형 자료는 우리 리니어형 모델, 그래서 리니어형 모델에 들어갈 거고요. 주로.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는
트리형 모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요거가 아니고요. 여기는 범주형 자료랑 수치형 자료는 처리하는 값이 틀리죠. 별도로 처리가 돼야 되네요. 제가 파이프라인하고 좀 헷갈렸네요. 자, 이걸 이렇게 처리해 보고요. 우리 그래프 그리기에 가서 우리 피처에서 뉴머릭 피처 있었죠? 요거는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올게요. 수치형 자료, 그 다음에 그리기에 넘어가면 카테고리컬 자료, 요거 이렇게 갖고 오고요. 요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머릭 언더바 트랜스폼 처리해 주고요. 파이프 라인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파이프 라인은 이 값들을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해 주는 걸 의미하고요. 트랜스포머는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는 이 값들을 처리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해주고요. 스텝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억세 표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스텝 처리해 주고요. 자, 수치형 자료는 뭘 처리해 줄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 시켜 줄 거고요. 얘는 표준화 시켜 줄 겁니다. 표준화. 범주형 자료는 우리 가변수 설정해서 원하드 엔코딩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 요거는 데이터 우리 R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 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R에서 다 스텝 처리해서 해준 겁니다. 레시피 처리해 주는 게 있죠. 프리프로세싱은 그 R을 이용해서 R 코딩 처리해서는 프리프로세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임퓨터로 처리해 주는데, 임퓨터는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처리해 줄 건지 말 것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파이프인데 뭐가 이상하네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렇죠? 파이프라인 임퓨트라고 값을 쳐주고요. 임퓨트는 데이터를 어떤 변수들을 집어넣어 줄까? 우리 이 변수 다 넣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독립 변수들이 다 안 넣고 일정 부분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줄지 넣을지 아니면 다 넣을지 요거를 결정해 주는 게 임퓨터입니다. 임퓨터고요. 여기서 우리 심플 임퓨터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임퓨터는 어떤 값들을 갖고 올 거냐, 그리고 갖고 온 값들에서 뭘 처리해 줄 거냐, 요거인데 하나 더 처리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strategy 해주시고요. 요 값에서 우리가 min 값을 넣어주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락된 값을 평균 값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오히려 불편하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스케일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러 해주시고요. 스케일러는 우리 표준화 시키는 건데, 스탠다드 스케일러 요거를 갖다 쓸 거니까 요거를 카피해서 그냥 쓸게요.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독립 변수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뉴머릭 피처들은, 즉 옆면적부터 해서 요 값들은 너무 기니까 좀 잘라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치면 잘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넣지 마시고요. 뭐 스페이스는 안 넣고 그냥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여기서 뉴메릭 피처들은 요만큼 요 값으로 총 9개 변수가 들어오는데 이 값은 뉴메릭 트랜스폼이라는 우리 세팅 값으로 처리를 해줘라. 전처리 작업을 해줘라. 이 얘기고요. 그 중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파이프라인은 스텝에 맞춰서 하나씩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푸터는 필요한 값을 우리가 골라오는데 심플 인푸터 기능 중에 하나가 누락 값을 처리해 주는 요 세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처리해 주면 얘가 받아서 평균값 대체해 주고 그 대체해 준 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을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 준 겁니다.